투자의 목적은 수익 추구이며 투자의 목표는 낮은 거래 가격으로 매수 후 높은 거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주식을 낮은 거래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곧 그것이 예술적인 성공 투자일 것이다. 당신은 매수 실력은 어떻습니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라면 어떨까요? 머니케어 뉴스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오투정과 함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아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종목 스터디 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저평가되어져 있는데 상승 여력이 충분한 거,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계속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1년에 두 번, 세 번, 많으면 네 번까지도 우리가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스윙 거래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한 종목을 1년 내내 들고 있는 것하고 세 번, 네 번 거래할 수 있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그레이트하다 생각하십니까? 수익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전율,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갈 수 있는 기회비용 다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스윙 거래 방식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밑에 깔려있는 것들이 바로 투자에 대한 노하우와 실력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랑을 하자면 여러분들하고 그런 거래를 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는 상당히 노하우가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면 또 앞으로 계속 더도 노력을 더 해 나가야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가야 됩니다. 장기 투자보다는 어때요? 좋은 종목들은 여러 번 거래하는 편이 훨씬 수익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안정성, 그래서 자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도 상당히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포트폴리오 같이 관리해 나가면서 한 종목 다시 얘기하고 다시 들어가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삼성전자 올해 두 번 들어가고요. SK 하이닉스도 한 두 번째 됩니다. 삼성전기나 세 번 정도 되고요. 이처럼 여러 번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엑시콘 같은 경우 단기간 내에 두 번도 거래했습니다. 이런 방식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의 복리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거 할 때는 역시 도우미가 필요하겠죠. 머니케어 뉴스가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아요, 구독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두산 테스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텐데 동종목 같은 경우 3월 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서 수익이 잘 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주가가 왜 눌렸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항상 보면 공시 내용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죠. 유성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시설투자 자금 진행 이런 것들 통해서 자기의 재무제표가 바뀌어나가는 내용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후로 악재는 적어도 6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기업의 본연이 실적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춰주면 떨어진 부분만큼은 충분히 반등 커버링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주가가 높을 때, 내용이 좋을 때 그런 것들을 발표하죠.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고 다시 원복되는 대표이사도 그런 관리를 좀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가가 아주 낮은 구간에서 만약에 유상증자라든 이런 공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없어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질이 좀 다른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같은 상황이 발생돼도 위점에서 하는 거랑 밑점에서 하는 거랑 또 기업의 내용들이 다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이던스를 보고 투자 결정하는 것 중요하다. 두산 테스트나 결국은 웨이퍼 테스트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단가가 높은 차량용 SoC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고요. 특히 삼성전자에서 진행하는 엑시노스의 2500AP 이 부분에 대한 수요도 4분기부터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CX에 관련돼서 진행하면서 SSD 관련된 내용도 특히 온디바이스 AI 여긴 SSD입니다. 당연히 테스트 수요 늘어날 것임에 틀림없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는 앞으로 많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도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3분기, 4분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터질 만한 것들은 다 터졌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좀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설투자 공시 이런 거 나오면서 주가가 그 앞단에 와서 쭉 꾸준히 그 전에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꽤 많이 흘러내렸는데 이제는 그럴 만한 부분은 사라졌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좋은 점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비메모리가 웨이퍼 테스트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과거에는 CIS 이미지 센서 부분이 컸는데 요즘 SOC 관련된 테스트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엑시너스 2500, 요 부분, 뭐 210도, 2100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같이 잘 진행될 거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저는 이런 것들, 내용들에 대해 다 동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요가 좀 높고 비용이 좀 나오는 차량용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증설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것들은 그만큼 앞으로의 수요, 요청 사항들이 늘어나는 것을 기업이라는 것들이 이거 시설 투자한다는 것들은 그만큼 앞단에 있는 내용들이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4분기 관련된 부분 가면서, 자, 포워드 가이던스 보면 연도별로 이렇게 매출이 성장해 나가는 거, 이건 뭐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OPM 마진도 17%, 뭐 20%대로 다가가고 있어요. 꽤 괜찮은 마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매출만 쭉 늘어나면 영업이익도 동시에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해볼게요. 실제로는 현재 밸류에이션은 한 9.5 정도 됩니다. 네, 낮은 구간으로 왔죠. 근데 평상시에는 13 정도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밸류에이션 충분히 또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평균 레벨만 가도 5만 5천 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가야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투자 포인트는 요걸로 정리가 좀 되는데요. 어쨌든 3분기, 4분기 가면 갈수록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죠. 그 테슬라향 매출이겠죠. 뭐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할 텐데요.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이 부분이 이제 중국향 매출로다가 이제 북미향이라고 했는데 기업이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매출도 늘어나게 되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업사이클 진행한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YY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라는 내용들이 핵심 골자입니다. 밸류에이션 테이블도 올해 포워드 가이던스 요거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지난해 2023년도가 별로였고 올해는 다소 백투 노멀 시대로 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서 적어도 과거의 평균치 레벨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분기, 4분기 매출이 쏠려 있고 그 부분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과 2025년도 가이던스도 상당히 좋은 걸로 봐서는 말입니다. 하반기 쪽으로 가면 가서 주가의 상승 여력은 우리가 높게 볼 수가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요, 지금 매크로 지표 있잖아요. 금리 인상 쪽에 가깝습니까? 인하 쪽에 요즘 가깝습니까? 인하 쪽에 가까우니까 경제 지표가 크게 동사에 악재를 줄 만한 요소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점도 또 긍정적인 포인트. 그러니까 항상 보면 우리가 4월달, 5월달 같은 경우는 매크로 지표 때문에 상당히 쫄았잖아요. 그래서 힘도 들었고, 근데 지금은 환율이 좀 높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테슬라 여기 가이던스를 살펴보면 여기 3분기, 4분기 여기 구간에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들이 크게 좋게 나타나고 영업이익 부분도 20%대 OPM 마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보고요. 여기 보면 지금 PER 13으로 해가지고 2025년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2025년도까지는 뭐 5만 7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라고 계산해놨는데 저도 여기에서 어그리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그리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그리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동사가 올해 들어서 어떻게 좀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 사항이 어떻게 됐나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기관이 매물을 많이 쏟아놓고 그렇게 진행을 했죠.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미리미리하고 그런 것도 있죠. 반대로 보면 외국인은 그렇게 많이 던지지 않았습니다. 매수가 훨씬 더 좋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매수 단가가 상당히 높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49,000원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구간입니다. 자, 뭐 기관도 낮은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종목 갖다 우리가 바라볼 때, 크게 이 정도 구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내용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매물이 좀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좀 더 높은 구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봤고요. 저는 적어도 20% 정도 이상의 업사이드를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급락하고 나니까 기관들이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좀 잡고 낮은 구간에 많이 사겠다는 얘기죠.
기관 같은 경우는 목적이 뭡니까? 예, 분명히 하반기 구간 들어가는 동안에 이들은 차익을 또 만들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들어온 것임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물은 좀 일부 있긴 하겠으나 그 부분을 소화하고 나면 다시 업사이드로 불만한 내용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올해 들어서는 뭐 1월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이 요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이제 대부분 이제 쏠려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 윗단에 들고 계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야, 지난해 같은 경우가 대단한 거예요. 이 주가 이거 올라가는 것들이 진짜 업황 개선 하나, 그 사람들이 뭐냐면 희망이죠. 희망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내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두산 테스나 거래 안 해가지고 조금 배 아픈 적이 좀 있긴 했는데, 막 중국적으로 보면 이거 홀드하고 계셨던 분들이 여기 많이 있네요. 그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참 답답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거래한 부분 올해 들어서 이야기 드렸던 거 제가 3월 1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만큼은 충분히 또 줄겠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다가 수익이 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고 있다가 주저앉아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종목이 중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존재했던 건 분명하죠. 그래서 이 턴어라운드 나온 건 반드시 여기서입니다. 이등평 플러스 나왔죠. 자, 올라오고 나서 눌리겠죠. 자, 21이평입니다. 그렇죠. 저는 21이평을 평균가로 해서 매수 목량을 잡을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21이평이 4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4만 원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께서 좀 기다려 주시면서 잡을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다. 물론 지금 4만 2천 원도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균 분할 매수 잘 하시면 좋은데 지금은 일단은 치고 올라왔으니까 기간이 매수가 들어왔으면 단기 매물도 일부 출현되니까 그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치고 올라갈까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눌려서 음봉이 들어오는 자리, 이렇게 들어오는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시그널 보시고 가시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산 테스나에 대해서. 그리고 타겟 프라이스라고 굳이 이야기 드리면 일단 5만 원은 봐야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평균적인 구간에 들어온 것들이죠. 그러면 일단 1차적인 부분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보통 보면 221이평 윗단으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리고 나면 주가가 올라와서 다시 눌리고 뭐 이렇게 가는 이런 것들은 상상. 이건 뭐 그때 가서 상상하자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가는 내용만 생각해 보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반기 가는 동안 앞으로 2번 정도는 더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수익률 작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그런 수익 과정들을 갖다가 우리가 구간별로 줄여 나갈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두산 테스나가 뭐 작년엔 나빴고 올해는 더 나빴고 이랬겠습니까?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전망은 좋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되는 건 주식이라는 건 그 구간별로 그 상황별로 낮은 구간에 매수해서 분명히 우리는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자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지난해 보유하신 분이 뭐 이렇게 잘못했겠습니까? 그럴 일도 없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요. 6만 원에 잡으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지금 약간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으시는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투자하는 포인트나 시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연말까지 가야 올해 12개월 포워드도 6만 원이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있을 때 항상 주식은 낮은 구간에 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 매수의 기술이 그만큼 매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머니케어 뉴스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오투정을 통해서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도움은 되실 거예요. 저도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급하게 덤비거나 섣부르게 어떤 돈을 행사하는, 소중한 돈을 행사하는 그런 행위들은 우리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뭐 4만원, 지금 현재 주가 정도 수준에서 갑자기 위로 빵 튀어버려요. 그럼 다음번 눌림을 기대하고 준비하면 되는 거지. 그걸 추격 매수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해 주셔서 오늘도 투자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고요. 두산 테스나 우리가 공략할 포인트는 어디다? 여기 숫자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뭐 4만 1,000원 이하 정도면 사실 무난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부터 뭐한다? 분할 매수 하시면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해 주시면 크게 나쁜 결과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의견에 같이 비슷한 내용이고 어그리 하신다고 한다면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아주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머니케어였습니다. 구독 잊지 마십시오.